네, 6시 28분 18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슈 오늘 시작하죠. 요즘 정치권이 참 많이 바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한창이고요. 또 지역에서는 상주 군위 의성 총송, 국회의원 재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각 정당을 연결해서 대선 또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을 연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오중기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더불어민주당 요즘 상당히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네네. 위원장님도 바쁘시긴 하겠지만 기분은 참 좋으시죠? 네, 그렇죠. 네, 정당 지지율이 전국은 물론이고 경북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오늘 기준으로 42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네. 그간 우리나라의 잘못된 적폐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정권 교체 열망이 저희들 더불어민주당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당 지지율에서 저희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50%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경북에서도 25%대 이상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네. 지난 21일 영남일보 등 전국 6개 언론사 조사에서는 T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41.6%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예. 네, 그만큼 기쁘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TK 지역에서도 40%까지 지지율이 네. 나왔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지지율은 민주당 역사상 우리 지역에서 이거 나온 적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자, 그리고요. 자, 최근에 서너 달 정도 해서 우리 사회에 정말 큰일이 많았습니다. 대통령 탄핵부터 해서 또 이후 대통령 검찰 조사 등등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오중기 위원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네, 먼저 국민들께는 참 많은 이렇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게 아닌가. 또 하나는 또 국민들 힘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민간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법 위반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만큼 정치 지도자들은 항상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박영수 특검팀이 국민들 기대대로 재벌과 권력에 굴하지 않는 자세로 검찰 조사를 진행해서 검찰의 위상을 바로 세워주었는데 국민들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고심하던 검찰도 27일자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특검의 뇌물 혐의를 수용한 것으로 당연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 지금 대통령 후보 경선이 한창인데요. 호남에서 문 후보가 어제였나요? 예, 압승을 네, 거뒀고요. 예. 예. 최종 결정까지 아직 남은 절차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들은 이번에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국민들께 완전히 개방해서 대의원들에 대한 표의 가중치 없이 당원과 국민들께 모두 똑같은 한 표의 원칙을 적용해서 214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선거인단이 경선에 참가한 것이 자랑이자 특징입니다. 예. 경선 절차는요, 지난 22일에 이미 전국 25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했고요. 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ARS 투표와 권역별 순회 투표가 진행됩니다. 저희 경북은 내일이죠. 29일, 30일 양일간 ARS 투표가 진행되고요. 예. 31일은 부산 실내체육관에서 영남권 전국 대의원들이 모여서 후보자들의 연설을 들은 후 바로 현장 순회 투표를 실시합니다. 예. 그리고 이 예선 결과는 4월 3일 결정되는데 만약 1차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2차 경선을 실시해서 4월 8일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가장 늦게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4월 3일에 이르면 결정이 되고 만약 여기서 과반 득표 1위가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하면 2차 경선 실시해서 4월 8일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도 이 경선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지켜보는 유권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당내 경선인데 서로 너무 흠집 내는 게 아니냐. 네네네. 뭐 이런 우려가 들기도 했습니다. 자, 대선에 영향을 미치거나 추후 당내 갈등의 원인이 되지는 않겠는지요? 네, 뭐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공직 후보 선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고 또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간 토론을 보면 대연정에 대한 견해와 정책에 따른 예산 확보 등의 논쟁이 되었고요. 또 이러한 문제들도 후보 간 논쟁을 통해서 더 경쟁력 있는 원칙이 세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또 치열하고 또 철저한 경선을 통하는 것이 향후 대선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 과정 동안 치열함을 좀 뒤로 하고 자정 능력을 저희들 당은 좀 스스로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자들 간에 지금은 좀 과열돼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서 저희들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데 온힘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4.11 국회의원 재선거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네네. 자, 어제부터 해서 이제 뉴스가 나갔는데요. 지난 주말에 자유한국당 백승주 도당위원장이 네네. 상주군이 의성청송 그 시장 군수들을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뉴스 보도도 나갔고 또 네. 선관위에서 이제 오늘부터 조사에 들어갔다고 뉴스가 나갔는데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백성주 도당위원장께서 본인 이제 소속 당의 후보가 당선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야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까지 선거 개입이 철저히 불가하다는 것이 법적인 이 내용입니다. 예. 사실 뭐 저희들이 그 자리에 있거나 확실한 뭐 물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언론상에 이야기되는 대로 사실 그 자리에서 지원 논의가 이루어졌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이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처벌될 사항이고요. 예. 특히 지금과 같이 자유한국당이나 기존의 새누리당 세력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펼쳐왔던 구태의연한 정치들을 계속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 새롭게 이렇게 길을 나서는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선관위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 처벌을 사실이라면 엄정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일 또 백승주 위원장 연결하니까요. 또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이 자유한국당의 후보 공천에 대해서 그동안 뭐 날선 비판 아끼지 않아 왔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비판을 하신 겁니까?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당은 우리 서민들의, 우리 또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한민국 예산과 세금을 잘 좀 관리하고 국정을 잘 이끌으라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이제 국회의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정당도 또한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정당은 공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차원의 책임 정치 측면으로 보자면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지난 13일에 무공천을 발표를 했었죠. 그만큼 정당의 책임 정치를 강조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후에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겠죠. 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강력 반발하고 이에 항의를 하니 일주일 만에 또 무공천에서 공천으로 슬쩍 입장을 바꾼 것은 우리 유권자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최종 후보는 결국 처음 예상한 대로 김재원 후보로 공천 발표되었는데요. 그분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무특보를 지낸 친박 세력이시기도 하고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책임이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 탄핵을 받은 세력을 다시 공직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모렴치하고 후한무치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각 당 또 무소속 후보들과 또 인터뷰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또 자세히 얘기 나누겠지만요.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태 후보가 이제 출마를 했잖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김영태 후보 어떤 분인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예, 4월 12일 재보궐선거에서 상주군이 의성 충성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저희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영태 후보는 그간 상주에서 지역위원장을 오랫동안 맡아오셨고요. 네. 당 조직 확대와 또 당무를 아주 잘 성실히 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상주에서 농산물 가공 사업을 하면서 지역 봉사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 유능한 후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 김영태 후보는 또 상주가 고향이고요. 영남일보, 동아일보 기자 등 경력이 있고 또 지금은 토리식품을 경영하는 경영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지역 발전에 적합한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해서 네. 상당한 저희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당한 득표력을 인정받은 경력이 있고 또 역량이 있는 그런 후보여서 예. 이번 다자간 선거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후보에게 직접 자세히 좀 들어보겠고요. 자, 이번에 김영태 후보 그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그 많은 이 후보들이 등록을 하셨고요. 정당에서도 하셨고 무소속으로도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지역적인 이 인구 편차도 있기도 하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측면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못 해온 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만들어낸 국정 운영에 대한 전 새누리당 세력들의 책임,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유권자분들이 새로운 선택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자 후보의 구도에서 또 경북 도당과 저희 중앙당도 대선 전초전으로 생각을 하고 집중 지원할 계획이고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우리 김영태 후보에게는 어느 선거보다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선거라고 보고 있고 또 당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선을 기대하시고 한 몇 % 정도까지 뭐 목표라고나 할까요? 예, 세워두고 예, 계십니다. 그거는 저희도 내부에서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건 나중에 저희 후보님께 예. 직접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네네. 존경하는 상주, 군위, 의성, 충성 유권자 여러분, 우리 경북은 그간 자유한국당이 수십 년을 독점해온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역 발전이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선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태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우리 지역이 주민을 위한 정치가 시작됩니다. 누가 주민들을 더 잘 섬기는지 경쟁이 시작됩니다. 상주, 군위, 의성, 충성 유권자 분들의 참여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오중기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